안녕하세요. 카스박입니다. 이번 3월 모의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재작년 3월 모의고사 같이 풀어보면서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살펴보겠습니다. 8의 세제곱근, 요건 그냥 2잖아요. 그러니까 요 맨 앞에 거를 우리가 1분의 2라고 생각을 하면은 분모끼리 곱하면 2의 1 플러스 루트 2제곱, 그 다음에 분자끼리 곱해도 여기 2의 1제곱이니까 2의 1 플러스 루트 2제곱,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번 살펴보겠습니다. F'을 먼저 구해보면 6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F'1은 6 빼기 2가 되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살펴보겠습니다. A5를 줬고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식을 만족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A7이라는 것은 A5에다가 R을 2번 곱하면 되고요. 또 A6이라는 것은 A5에다가 R을 한 번만 곱하면 되는데 A5라는 걸 다 4로 줬기 때문에 A7이든 A6이든 다 이 R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4R 제곱은 16R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니까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는 0이다 가 돼서 R은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A8을 물어봤으니까 A5에서부터 R을 3번 곱하면 되잖아. 근데 R이 2니까 A5에다가 8 곱해주면 32,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4번 살펴보겠습니다. 다항 함수 fx가 요거를 만족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은 x가 1일 때 좌변은 0이 돼야 되니까 0은 1-a 플러스 1, 그러니까 a는 2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주어진 식의 양변을 미분을 해봅시다. 그럼 좌변은 fx, 그 다음 우변은 3x제곱 마이너스 a가 되잖아. 근데 a는 2다라는 거 구했고 f2를 물어봤으니까 12-2, 1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5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도 마이너스 사인 세타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음수다 라는 것까지 준 거네요. 그러면 지금 코사인도 음수고 사인도 음수란 얘기는 자동적으로 탄젠트는 양수일 수밖에 없어. 모든 삼각함수가 음수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탄젠트는 양수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코사인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럼 우리가 부호를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세타라는 각도가 3분의 1 요거를 만족해줘야 되겠지. 그럼 높이가 2루트 2가 될 테니까 탄젠트는 1분의 2루트 2, 그냥 2루트 2, 5번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6번 살펴보겠습니다. fx의 전체의 제곱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럼 fx 전체의 제곱은 그냥 요거 제곱, 그 다음에 요거 제곱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요 함수가 연속이기 위해서는 x는 2에서만 연속을 맞춰주면 되겠네. 그럼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이 다 똑같아야 되니까 일단 좌극한은 4-2a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우극한이랑 함수값은 요 밑에 있는 식에다가 2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5-2a의 제곱이라는 게 1이다 라는 얘기가 되니까 5-2a가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요. 따라서 2a라는 게 4거나 6일 수가 있는데 a는 2거나 3일 수가 있겠네. 모든 a의 합은 5,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깔끔하게 줬는데 일단은 요건 우리가 잘 알려진 넓이 공식을 써볼게요.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리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이 2차 함수 넓이 공식으로 쉽게 처리가 되잖아. 일단 요 밑에 있는 부분의 넓이는 그냥 2야.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부분의 넓이는 지금 요 점의 좌표가 2,1이니까 요 밑에 길이가 2가 된단 말이야. 따라서 여기 윗부분의 넓이는 6분의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계수의 절대값 1이 되겠네.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2의 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그냥 3분의 4가 되잖아. 따라서 2 더하기 3분의 4를 하게 되면 3분의 10,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8번 살펴보겠습니다. 점 AB를 줬고요.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이 내분하는 점을 일단 P라고 해보자. 그럼 P의 좌표가 바로 나오잖아. 요건 내분점 공식 기억 안 나면 한번 꼭 찾아보시고요.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m 플러스 2, m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이 점이 이 곡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그대로 대입을 하면 성립한다 라는 얘기가 되니까 m-1은 로그 4에 x자리에다가는 m 플러스 2를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m 플러스 10,
그다음 더하기 m 빼기 3 이렇게 되니까 mm 날라가고 2는 로그 4의 m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16이 돼줘야 되니까 m은 6,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9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절대값 함수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 안에 있는 함수를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그냥 이거 더하기 상수 p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x제곱에 x-3 요거는 그냥 쉽게 그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 더하기 p의 절대값으로 우선 생각을 하자라는 거야. 그러면 앞에 x제곱 x-3 저거는 0에서 중근이고 3에서 그냥 근이니까 그러면서 3차항의 개수는 양수죠. 그럼 0에서 접하고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는 이런 함수가 지금 요 앞부분만 그린 거야. 그럼 이걸 p만큼 더한다 라는 얘기는 그냥 x축을 적당히 이제 p만큼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근데 일단 그 전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 극점을 갖는 위치는 일단 2다 라는 거는 적어 놓을게요. 요거는 이제 직접 미분을 해봐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대1 비율 관계를 쓰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요 함수를 이제 p만큼 더한다 라는 얘기는 x축을 요렇게 p만큼 내리는 거야. 요렇게 p만큼 내려서 그 다음에 다시 절대값을 취해. 그럼 우리의 함수는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극대를 두 곳에서 갖는다라는 걸 일단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요 두 개의 극대값이 똑같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요 함수를 처음에 이제 x축이 여기 있었고 x축을 p만큼 내려서 절대값을 씌우는 게 우리의 함수잖아. 요걸 p만큼 내릴 때 딱 여기 지금 내가 파랑 형광으로 표시해 볼게. 요 전체 길이의 절반만큼만 내려주면 딱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돼. 절반만큼 내려서 절대값을 취해주면 요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될 테니까 두 곳의 위치에서 극대값이 똑같아지게 되겠죠. 자, 그럼 처음에 요 함수에서 저 파랑 형광의 길이 요 길이만 찾아주면 되는 건데 저 길이는 2일 때의 함수값 요 앞부분에 2 넣으면 되지. 4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4 따라서 요 길이 자체는 4가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p는 2로 선택을 해주면 fa는 fb다 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뭐 A4, A5, A6 이렇게 계속 수열이 나가는데 이 수열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가번 조건을 잘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얘네가 A4, A5, A6이 뭐 다 양수일 수가 있겠고 아니면 A4는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좀 증가하다 보니까 A6이 플러스가 됐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A4가 음수인데 계속 가다가 그냥 A6도 음수 그렇지만 여전히 증가하는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일단 아무래도 답은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 왜냐면 이렇게 절대값으로 조건을 줬다는 것 자체가 양음이 바뀌는 케이스에서 답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 저 2번 케이스를 가장 먼저 해보자. 2번 케이스. 그러니까 A4라는 게 0보다 작고 A6이라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때를 풀어보는 거야. 그러면 일단 절대값 A4는 마이너스 A4로 나올 거고 그다음 절대값 A6은 그냥 A6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이게 8이다 라는 얘기인데 A6 같은 경우는 A4 더하기 2D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D가 그냥 8이다 라는 얘기가 돼서 D는 4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어서 나번 조건을 보면 이 나번 조건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8 더하기 A9가 27이다 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은 그냥 가운데 항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한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등차 수열의 합은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9배의 A5 이렇게도 볼 수 있단 말이야. A5가 딱 가운데지. 요게 27이다 라는 얘기가 되니까 A5는 3이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A5가 3인 상황에서 공차가 4니까 A4랑 A6이 다 나오지. A4는 마이너스 1, A6은 7이 될 거 아니야. 그럼 A4는 음수, A6은 양수.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A10의 값을 물어봤는데 A10은 A5로부터 1칸, 2칸, 3칸, 4칸, 5칸을 가면 되잖아. 5칸 곱하기 공차. 근데 출발점이 3이야. 3 더하기. 그럼 2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여기 나머지 케이스 1번과 3번일 땐 어느 부분에서 모순이 발생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1번 살펴보겠습니다.
BAC가 60도, 그 다음에 AB가 2 루트 2, 그 다음 BC가 2 루트 3인 이런 삼각형을 생각을 하고 있네요. 60도 2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 각C 2 루트 2에 대해서 이제 사인 법칙을 써주면 여기가 45도라는 것도 바로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내부의 점 P에 대해서 PBC가 30도, 여기가 30도고, PCB, 여기가 15도다 라는 조건을 줬어. 그럼 여기 있는 남은 각도는 30도가 되고, 그 다음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APC의 넓이야. 여기 APC, 요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네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삼각형을 크게 봅시다. 이렇게 큰 삼각형을 봐서 요 전체를 보는 거지. 지금 여기 60도 2 루트 2, 2 루트 3을 알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쓰면 그냥 요 AC의 길이가 나와. 그런데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안 쓰고도 여기 각들이 워낙 특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B에서 AC 쪽으로 이렇게 수선을 그려봐. B에서 AC 쪽으로 수선을 그려보면 여기가 2 루트 2, 여기가 60도이기 때문에 일단 요 밑에는 그냥 루트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여기 수선의 발까지. 그 다음에 여기가 2 루트 3, 여기가 45도이기 때문에 1대 1대 루트 2를 만족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빗변을 루트 2로 나눠주면 여기가 루트 6이다 라는 것까지 얻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AC의 길이는 그냥 루트 6 더하기 루트 2가 된다라는 거 코사인 법칙을 쓰지 않고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PC 길이 찾아볼 거야. PC 길이. PC 길이는 지금 여기가 135도잖아. 135도. 그러니까 135도 2루트 3 요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30도와 PC 이렇게 사인 법칙을 써주면 바로 PC를 찾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밑에 있는 삼각형의 사인 법칙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사인 135도 분의 2 루트 3는 사인 30도 분의 P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인 135도는 여기가 2분의 루트 2잖아. 그 다음에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양변에다가 이제 똑같이 2분의 1을 곱해주면 여기 2는 없다라고 보면 되고, PC 같은 경우는 루트 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네. 그러니까 여기 PC 길이가 루트 6이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 아까 요 위에 있는 각도는 30도였어. 그러니까 여기 PAC의 넓이는 그냥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삼각형 PA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PC 곱하기 AC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PC는 루트 6, 그 다음 AC는 루트 6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 사인 30도는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4분의 6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 2로 약분하면 2분의 3 플러스 루트 3,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살펴볼게요. 기울기가 1인 직선 L, 이 이제 y는 x제곱과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네요. 그래서 우리가 요 L의 방정식을 우리가 y는 x 플러스 기울기가 1이니까 y절편, 근데 요거의 y절편은 gt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gt 일단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요 AB의 길이를 ET가 되게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알 때는 여기 A, B를 포함하는 보조 삼각형을 그린다. 요거는 이제 제 채널에서 한 4-5번, 뭐 4-5번 이상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런 보조 삼각형을 이용할 수가 있고, 기울기가 1이다 라는 얘기는 요 밑에 있는 길이를 그냥 별이라고 하면 요 길이도 별이 되고, 따라서 뭐 이 별의 제곱은 4t 제곱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따라서 별이라는 게 루트 2t다 라는 게 금방 유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요 밑에 있는 길이가 루트 2t다 라는 게 유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 A점의 x좌표를 알파, 그 다음에 요 B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요 알파와 베타의 차이가 루트 2t다 라는 것을 그냥 다르게 준 거야. A, B의 길이가 2t다 라고 준 거야. 자, 그럼 A와 B는 y는 x제곱과 y는 x 플러스 gt의 교점이니까 x제곱은 x 플러스 gt, 요거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gt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야. 그런데 알파와 베타의 차이가 우리는 루트 2t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이, 요거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이를 구하는 것은 이제 문제풀이에서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암기를 해두는 것도 괜찮거든요. 수학2 제실전개념 강의 1번에서도 다루고 있어요. 고1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럼 얘는 이제
a분의 루트 d, 그러니까 1분의 루트 1 플러스 4gt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뒤에 있는 식 한번 봅시다. 저거 제곱해주면 2t제곱은 1 플러스 4gt 이렇게 되니까 gt는 하고 정리를 하면은 2분의 1t제곱 더하기 이렇게 출발을 하겠네요. 뭐 정확히 쓰지 뭐. gt는 이제 2t제곱 마이너스 1을 4로 나누면 되니까 이거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에서 t제곱분의 gt의 극한을 물어봤어. 여기가 2분의 1t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t를 무한대로 보내면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 2분의 1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13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함수 fx는 이런 2차 함수, 그 다음 gx는 sin x 이렇게 줬는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일단 가본 조건을 보면 ga 파이라는 게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야. 그런데 gx가 sin x니까 sin a 파이라는 게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지. 자, 그러면 사인 값이 1이나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사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사인이 1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사인 값이 1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2분의 파이, 2분의 5파이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여기 2분의 3파이 그다음 요쪽 뒤쪽에 또 2분의 7파이 이런 게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a파이라는 게 2분의 파이여도 되고 2분의 3파이여도 되고 2분의 5파이여도 되고 2분의 7파이여도 되고 계속 가능한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a는 0에서 2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a는 2분의 1이거나 2분의 3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a가 2분의 1일 때 한번 살펴볼게요. a가 2분의 1일 때는 우리의 fx는 x제곱 더하기 2분의 1x 더하기 b 이렇게 일단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나번 조건을 보면 fgx가 일단 0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럼 모든 해의 합이 2분의 5파이라 그랬어. 자, 그럼 일단 fx 안에 뭘 넣어야 0이 되나 이제 요걸 먼저 봐야 되잖아. 근데 우리의 fx가 지금 요거야. 요거. 그러니까 우리의 fx는 요렇게 한번 그려보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지. x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대칭축이야.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어서 요거를 축으로 하는 2차 함수란 말이야. 요거를 축으로 하는 2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게 fx가 될 거고 fx는 0이 되는 두 부분이 이제 알파랑 베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 알파랑 베타는 어쨌든 마이너스 4분의 1을 기점으로 하나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고 하나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gx 한번 생각해보자. gx를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러한 방정식을 보는데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러한 부분만 보겠다라는 거지. 자, 그럼 여기 처음에 요 방정식으로 돌아가 보자. 방정식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요 방정식이 성립을 하려면 저 f 안에 대입되는 거 그러니까 gx라는 것 자체가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돼야 돼. gx라는 게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돼야 돼. 근데 이 알파랑 베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4분의 1을 중심으로 하나는 이제 여기쯤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다고 하면 하나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좀 작고 하나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좀 커. 그래서 이제 요 x가 0부터 2파이 사이에 있을 때 gx가 알파가 되는 그런 점들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 gx가 베타가 되는 점도 이렇게 두 개가 생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다 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요 점을 이제 x1 그 다음 요 점의 x좌표를 x2 그 다음 요 점의 x좌표를 x3 그 다음 요 점의 x좌표를 x4라고 하면 x1부터 x4가 다 내가 방금 네모친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자 봐봐. x1 더하기 x2는 얼마가 되니? 요 지금 사인 그래프의 요 가운데 여기가 2분의 파이고 그 다음 요쪽 요 가운데는 2분의 3파이가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x1 더하기 x2는 그냥 파이가 되고 x3 더하기 x4는 3파이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방금 네모친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이 2분의 5파이가 되기를 원해. 근데 벌써 얘네들끼리만 더하면 4파이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 알파라는 게 요 마이너스 1까지 내려와 줘야 돼. 그러니까 알파라는 게 여기 마이너스 1까지 내려와 줘서 딱 요 사인 그래프랑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딱 요 점에서만 만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알파가 여기에 위치하면 이제 요 마이너스 4분의 1을 중심으로 해서 베타가 여기쯤에 위치할 거 아니야? 그럼 베타가 되는 값들은 이제 여기 하나 이렇게 있겠지. 그럼 내가 지금 진하게 칠한 점 3개 빨간색으로 해볼게. 내가 방금 진하게 칠한 점 3개의 x좌표가 바로 요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고, 여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점의 x좌표는 2분의 3파이지. 그 다음에 여기 x1과 x2의 합은 여전히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세 번째 근을 x3라고 하면 x3가 2분의 3파이가 돼서 모든 근의 합이 2분의 5파이가 딱 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요 마이너스 4분의 1을 딱 중심에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알파와 베타는. 그러니까 베타 값은 자연스럽게 2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 요 2차 함수의 x절편이 알파랑 베타였잖아. 근데 지금 알파가 마이너스 1, 베타가 2분의 1이니까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우리의 b는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라는 얘기가 되죠. 따라서 f2의 값은 f2는 4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9,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사실 지금 안 한 케이스가 하나 있지. 우리가 a가 2분의 1일 때만 했으니까 a가 2분의 3일 때는 뭔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것만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a가 2분의 3일 때는 우리의 fx는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야. x제곱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b, 일단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고, 이러한 2차 함수의 대칭축은 마이너스 4분의 3이란 말이야. x는 마이너스 4분의 3.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을 축으로 하는 2차 함수니까 우리의 알파 베타는 이제 요렇게 알파랑 베타는 마이너스 4분의 3을 중심으로 위치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사인 그래프를 요렇게 그렸을 때 gx라는 게 지금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되는 게 우리의 요러한 방정식의 근이잖아. 근데 요 알파랑 베타는 다 뭘 중심으로 가지고 있냐면 요 알파와 베타의 딱 가운데에 마이너스 4분의 3이 있어야 돼. 그러면 알파가 요거보다 조금 작고 베타가 요거보다 조금 크다 하면 알파 그 다음에 베타 이렇게 그렸을 때 2근 더하기 2근 더하기 2근 더하기 2근을 하면은 벌써 너무 2분의 5파이보다 훨씬 커져 버려.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되고, 그러면은 요 알파라는 게 많이 내려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알파가 이렇게 많이 내려가 버리면 이제 근은 gx는 베타라는 곳에서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gx가 알파이거나 gx가 베타인데 요때는 근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만 근이 나오는 건데, 그럼 이제 요렇게 선 하나만 그려가지고 요렇게 생기는 두 개의 근이 바로 요 방정식의 근이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선 하나만 그려가지고는 이렇게 생기는 두 개의 근의 합이 2분의 5파이가 나오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요 1번 케이스만 가능하다라는 거고, 답은 아까 얘기를 했었죠. 자, 다음 14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양수 a, b, k에 대하여 fx를 이제 x가 k보다 작을 때는 이러한 1차 함수, x가 k보다 클 때는 이러한 2차 함수로 줬어요. 그 다음 이런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x가 k보다 작을 때는 ax를 따르는 거야. 기울기가 a인 직선을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를 따르는데, 여기서 이제 부드럽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돼야지만 이 함수 자체가 k에서도 미분이 되겠지. 뭐 이제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건데, 일단 기억부터 보자. a가 1이면 요 왼쪽에 있는 함수가 그냥 y는 x다 라는 거잖아. 그럼 요 k점을 기점으로 해서 좌미분계수가 1이 되겠지. 좌미분계수. 그런데 이 함수는 미분이 가능하니까 우미분계수도 1이 돼야 되잖아. 따라서 요 x는 k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1이 돼야 되겠지.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니은 살펴볼게요. 니은은 요 k가 3일 때, 지금 이제 니은을 보고 있는 거야. k가 3이면 a가 저거냐 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그러면은 요 x는 3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연속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좌미계,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럼 일단 연속이 돼야 되니까 3에서의 좌극하는 얼마야? 3에서의 좌극하는 3a가 되겠네. 그 다음 3에서의 우극하는 여기다 넣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12b 마이너스 3b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좌미계 우미계 3에서의 좌미계는 요걸 미분하면 되니까 a가 되겠네요. 그 다음 3에서의 우미계는 얘를 미분해서 3 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b가 되잖아. 여기에 3 넣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4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3배를 해봐. 그럼 마이너스 18 플러스 12b가 되고 요게 이제 요거랑 똑같아야 되겠지. 마이너스 9 플러스 12b 마이너스 3b제곱. 그럼 12b 없어지면 3b제곱이 9다 라는 얘기가 되니까 b는 루트 3이 되겠네. 따라서 여기에 루트 3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4 루트 3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다음 디귿 살펴보겠습니다. 자, fk가 f'k이면 함수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요 밑에 부분의 넓이가 3분의 1이냐 이제 요거를 확인을 하는 문제가 되죠. 그럼 일단은 어쨌든 저 요 fx가 미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저 k라는 지점에서 연속이고 좌미계랑 우미계가 똑같아야 돼. 그럼 k에서 연속이어야 되니까 일단 ak는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4bk 마이너스 3b제곱 이렇게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좌미계 우미계가 같아야 되니까 일단 좌미계는 a가 되고 우미계는 아까 여기 미분해놨지. 저기에 x에 k 대입하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4b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요 위에 게 지금 fk가 되는 거잖아. k에서의 함수값. 그 다음 요 밑에 게 이제 f'k가 되는 거야. k에서의 미분 계수가 되는 거야. 근데 요거 두 개가 똑같다라는 게 디귿의 조건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같다라는 얘기가 돼서 일단 k는 1이다 라는 얘기가 되지. 그럼 k가 1일 때는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4b 마이너스 3b 제곱 이렇게 되고 밑에 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4b 이렇게 되잖아. 근데 요거 두 개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번에 또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b 제곱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니까 3b 제곱이 1이다 라는 얘기가 돼서 b는 루트 3분의 1이 되겠네. 그러니까 k가 1, b는 루트 3분의 1. 그 다음 a는 a라는 것은 요거잖아. 그러니까 루트 3분의 4 마이너스 2. 일단 요렇게 얻어질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요 부분이 일단 1이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점, 요 점의 좌표를 지금 모르는데 저거는 지금 이 2차 함수의 x절편이잖아. 얘를 잘 보면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x-b, x-3b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2차 함수가 요렇게 연장이 됐다라고 할 때 요 부분이 b란 얘기고 요 뒷부분은 3b란 얘기야. 근데 아까 b가 루트 3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는 루트 3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이 밑에 이렇게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얘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보다 쉽게 하는 거냐면 얘를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 더하기 이거 이렇게 뭐 삼각형 더하기 적분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넓이 공식을 좀 써보려 그래요. 요 점과 요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자. 그러면 요 부분이 넓이 공식으로 바로 끝나기 때문에 삼각형 더하기 넓이 공식 이렇게도 풀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먼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3 곱하기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요 높이는 1에서의 함수값 여기가 이제 1, a가 되잖아. 근데 a가 지금 아까 구했지. 루트 3분의 4 마이너스 2 요거였으니까 루트 3분의 4 마이너스 2 요게 될 거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요 뒤쪽 내가 지금 칠하고 있는 부분 저 부분은 넓이 공식으로 끝나잖아. 2차 함수의 넓이 공식 이용하면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의 절대값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루트 3 알파는 1이지 루트 3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일단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고 6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3 루트 3 마이너스 9 플러스 3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그러면 얘는 2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6분의 6 루트 3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2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되니까 3분의 1이 되네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3분의 1이다. 디귿도 맞는 얘기가 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살펴볼게요.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에 대해서
지금 n 플러스 2번째 항을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을 더한 거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을 더해서 2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 각각의 경우가 이제 더한 게 짝수면 2로 나누고 더한 게 홀수면 그냥 두겠대. 그러면서 이제 A1은 1이고 A6는 34가 되는 그런 모든 A2의 가능한 A2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네요. 그럼 일단 A1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A6가 있어서 A6는 34가 돼야 돼. 그럼 요 앞에 이제 A4랑 A5가 있을 텐데, 요 A6은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눴거나,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합이 68이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이거 두 개의 합이 34였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두 개의 합이 오거나 반으로 나눈 게 온다 그랬는데, 두 개의 합이 짝수일 때는 무조건 반으로 나눠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불가능하지. 그대로 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야. 홀수일 때만 그대로 오니까. 따라서 이제 일단 하나 확실한 거는 A4 요 옆에다 써놓을게요. A4 더하기 A5는 무조건 68이어야 된다라는 거. 요거는 무조건이야.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또 정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제 좀 거꾸로 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본 거고, 수열은 요걸 동시에 고려를 할 때 가장 빨리 풀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이제 A1, A2, A3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일단 A2의 값을 모르니까 얘는 그냥 라지 A라고 하자. 모든 항이 자연수니까 당연히 이 라지 A는 자연수야. 그럼 이제 A3는 1 더하기 A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1 더하기 A를 2로 나눠야 될 수도 있어. 이걸 2로 나눠야 될 수도 있지. 언제? 이렇게 더한 게 그대로 올 때는 언제야? 1 더하기 A가 홀수일 때 그대로 오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요 A가 짝수일 때 1 더하기 A가 그대로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요렇게 갈 때라는 것은 A가 이제 홀수일 때, A가 홀수일 때는 1 더하기 A가 짝수가 되니까 A3은 2분의 1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A4 구해볼게. A4는 요거 두 개의 합은 일단 2A 더하기 1이야. 근데 얘는 홀수니까 무조건 그냥 놔둘 수밖에 없겠지. 요거밖에 불가능해.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케이스에서는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더해주면 2분의 3A 플러스 1이 되는데, 이제 2분의 3A 플러스 1 요게 그대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4분의 3A 플러스 1 해서 위에 계산한 값을 이렇게 2로 나눌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에처럼 그대로 두게 되는 케이스는 언제야? 2분의 3A 더하기 1 요게 이제 홀수일 때고, 요 밑에는 내가 방금 쓴 식이 짝수일 때는 이렇게 절반으로 쳐야 되겠지. 자, 그 다음 요 맨 위에 케이스 다시 보자. 요 때는 요거 두 개를 더하면 3A 더하기 2잖아. 근데 얘는 무조건 짝수지. 왜냐면 요 위에 케이스는 A가 짝수일 때잖아. 그러니까 요건 무조건 짝수니까 요걸 2로 나눈 거 요렇게밖에 불가능하겠지. 그 다음 요때 케이스 한번 보자. 요 때는 이거 두 개 더하면은 2분의 4A 플러스 2가 되니까 여기는 그냥 2A 플러스 1이네. 2A 플러스 1이 되는데, 요거는 무조건 홀수잖아. 무조건 홀수니까 또 그냥 둬야 되겠네. 자, 그 다음 요때 요 마지막 케이스 보자.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얘는 지금 요 앞에 게 4분의 2 더하기 2A가 되니까 4분의 5A 더하기 3이야. 그래서 4분의 5A 더하기 3 요게 그대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걸 2로 나눈 거 8분의 5A 더하기 3 요렇게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그대로 두는 거는 언제야? 4분의 5A 더하기 3 요게 홀수일 때고, 그 다음 내가 방금 쓴 식이 짝수일 때는 이렇게 밑에 식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요거를 다 케이스를 구했으니까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4번 케이스라고 해보자. 그럼 먼저 1번 케이스일 때는 A4가 2A 더하기 1이야. 그 다음 A5는 2분의 3A 더하기 2지. 그래서 요게 68일 수가 있냐? 요걸 먼저 볼 건데, 얘는 2분의 4A 더하기 2 에다가 뒤에 3A 더하기 2까지 있으니까 7A 더하기 4가 될 거고, 요게 68이야. 양변에 2를 곱하면 136, 그다음 4를 빼면 132 이렇게 되잖아. 근데 요거는 말이 안 되지. 132는 7로 나눠지지가 않잖아.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A4랑 A5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저거 두 개를 더해. 그럼 2분의 3A 더하기 1 더하기 4A 더하기 2 이렇게 되니까 2분의 7A 더하기 3이야. 근데 요게 68이다 라는 얘기는 7A 더하기 3이라는 게 136이다 라는 얘기가 되고, 7A는
133이다 라는 얘기가 되니까 A는 19가 되지. A는 19. 그러면서 이제 요 앞에 있는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지를 봐야 돼. 이제 내가 요러한 패스를 따라왔잖아. 그러니까 A 홀수 만족하지.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3A 더하기 1 요것도 홀수 되니? 58 저것도 홀수 되네요. 그래서 A는 19는 일단 가능한 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 한번 보자. 세 번째 케이스는 이거 더하기 이거지. 그럼 쟤는 4분의 8A 더하기 4잖아. 그럼 요거 정리가 되네. 2A 더하기 1이네. 요게 68일 수가 있냐? 라고 했을 때 요거는 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A가 자연수가 안 나오지. 마지막 케이스 보자. 요거 더하기 요거잖아. 그럼 8분의 앞에 거는 6A 더하기 2가 되는데 저기 5A 더하기 3까지 있으니까 11A 더하기 5가 되네. 요게 이제 68일 수가 있냐? 라는 얘기가 되고 11A 더하기 5 544 이렇게 되니까 11A가 539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A는 뭐란 얘기야? 49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요거 내가 요러한 패스를 따라왔잖아 지금. 요게 지금 그동안의 가정이 다 맞나 봐봐. A 홀수 맞지?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3A 더하기 1은 짝수여야 되는데 3A는 148, 2로 나누면 74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4분의 5A 더하기 3도 짝수여야 되는데 4분의 5A 더하기 3 9, 45, 4 올라가서 245, 248 4로 나누면 62 얘도 짝수가 맞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요걸 마지막에 꼭 체크를 해야 돼. 모든 그동안의 요런 가정들이 다 맞는지. 자, 그럼 우리가 라지 A 그러니까 지금 A2라는 걸 라지 A로 뒀는데 라지 A로 가능한 값은 19와 49가 있으니까 요거 두 개의 합은 68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살펴보겠습니다. 로그 2의 96 빼기 요 뒤에 있는 것들 우리가 6과 2의 순서를 바꿔주면 역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숫자는 로그 2의 6으로 쓸 수가 있는 거야. 요거를 로그 2의 96 빼기 이렇게 해주면 로그 2의 6분의 96 그러니까 로그 2의 16이 되잖아. 따라서 4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17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직선과 요 곡선이 접한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있는 곡선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요게 이렇게 딱 어딘가에 접해가지고 요 접하는 직선이 y는 4x 플러스 5다라는 거지. 그럼 자, 요 뒤에 있는 4차 함수가 요 점에서 기울기가 딱 4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y'을 구해보면 8x 세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요게 언제 딱 4가 되는지 그런 x를 바로 찾을 수가 있겠지. x는 그냥 1이 되네.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1, 그 다음에 요 점은 이 직선 위에도 있어야 되니까 1,9가 된다라는 얘기지. 근데 이 1,9는 요 곡선 위에도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9는 2-4 플러스 k 이렇게 되니까 k는 11이 되겠네요. 자, 다음 18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주어진 식은 일단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 요거 전개해주면 1 알파 n 플러스 베타 n 플러스 알파 n 베타 n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런데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n, 베타 n이니까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은 5n이다 라는 거 알고 있는 거고 알파 n, 베타 n은 4n 제곱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 1 5n 플러스 4n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헷갈리니까 1부터 7까지 순서만 바꿔 적어보자. 4n 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얘는 4배의 시그마 1부터 7까지 n제곱 마이너스 5배의 시그마 1부터 7까지 n 더하기 7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4배의 우리가 시그마 n제곱 이런 거 공식 알고 있죠. 6분의 7, 8, 그 다음에 15 이렇게 되겠네. 그다음 마이너스 5 곱하기 2분의 7 곱하기 8 더하기 7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2, 3, 5 이렇게 되니까 560 마이너스 4 140 플러스 7 이렇게 되니까 427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19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시에 원점을 출발해서 각 점의 속도가 요렇다라고 했어. 그런데 출발한 후에 그러니까 t가 0보다 클 때 한 번만 만난다라는 얘기는 x1t 그러니까 p점의 위치와 x2t q점의 위치가 같아지는 이러한 t가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일단 x1t를 구해보자. v1을 적분을 해주면 t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t제곱 플러스 kt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x2t 한번 구해보죠. 얘는 마이너스 t세제곱 플러스 2분의 9t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똑같다 라는 식 세워주면 2t세제곱 마이너스 12t제곱 플러스 kt는 0이라는 방정식이 될 거고요. 요건 우리가 t로 묶어내주면 2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k는 0이 되네요. 그럼 요 맨 앞에서 일단 t는 0이라는 근이 나오는데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0보다 클 때 한 번만 만난다 라는 얘기는 요 뒤쪽에 있는 2차 방정식에서, 그러니까 얘는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에서 양의 근이 하나만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걸 해주면 되는데, 어쨌든 요 가운데가 짝수니까 우리는 이제 4분의 d가 0이다 이걸로 풀어봅시다. b'의 제곱 36-ac 이 k가 0이다 가 되니까 k는 18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0은 1인 3차 함수 fx. 그러니까 일단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 이런 꼴이다 라는 얘기고, fx 아직은 뭐 나온 게 없지만 대략적으로 3차항의 개수가 양수고 y절편이 1이니까 여길 지나면서 뭐 이제 이렇게 이러한 3차 함수다 라는 거를 일단은 뭐 대략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 이제 양의 실수 p에 대해서 gx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g'0이 0이다. 그러니까 지금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이러한 함수, 오른쪽에서는 이러한 함수로 정의를 했는데 0에서도 미분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우리의 gx는 미분이 된다라는 얘기가 일단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g0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g0은 여기다 0 대입하면은 fp 빼기 fp니까 g0은 자동으로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g0은 무조건 0이야. 자,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함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위에 있는 함수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저 위에 있는 함수도 지금 일단 뭐 0에서의 좌극한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0이 돼야 돼. 근데 저거는 여기 아까 fx를 그려놨었는데 이거를 지금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동을 해.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뭐 얼만큼인지는 모르지.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렇게 적당히 p만큼 이동한 다음에 얘를 이제 0,0을 지나도록, 왜냐면 어차피 g0은 0이니까 얘를 이제 p만큼 평행이동해서 0,0을 지나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요 0의 왼쪽 부분만 택한 거, 0의 왼쪽 부분만 택한 게 바로 우리의 그 왼쪽, 그러니까 0의 왼쪽 부분에서의 gx야. 그 다음에 0의 오른쪽 부분에서의 gx는 어떻게 되냐면 0의 오른쪽 부분에서의 gx는 우리의 fx를 일단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이동을 해. 마이너스 p만큼 이동을 해서 요게 0,0을 지나도록 이렇게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내려와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 그래프가 짧은데 이렇게 이제 이어지겠지. 이렇게 이어지겠지. 그래서 요 오른쪽 부분만 택한 게 바로 gx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gx가 여기 x는 0, 내가 방금 동그라미 친 x는 0, 저 부분에서 미분이 돼야 돼. 그러면은 요게 이제 우리가 계형 추론을 하다 보면 저기서 미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쭉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이 점이라든지 이 점이 여기 0,0에 갖다 붙어야 된다라는 거를 유추를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계형은 다 그냥 틀렸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렸던 계형은 이제 0에서 절대로 미분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3차 함수가 이제 요렇게 생겨가지고 딱 이제 요 점이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요 점이 p가 돼서 지금 평행 이동했을 때 요 극대점, 그 다음 평행 이동했을 때 요 극소점이 다 원점에 갖다 붙어야지만 저렇게 만든 gx가 0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 더 살펴보면은 요렇게 생긴 게 우리의 fx잖아. 그래서 얘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한 다음에 이제 f-p만큼 내려. 그럼 이렇게 돼서 이 극대점이 요 원점으로 갖다 붙고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 부분이 이제 요렇게 갖다 붙은 거야. 그 다음에 요 0의 오른쪽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이 이제 요쪽으로 요렇게 갖다 붙게 돼서 요게 바로 우리의 gx가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이제 0에서 연속이 되면서 딱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0이 되는
개형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아까 우리 fx는 지워버렸네. 그러니까 fx는 요렇게 되는 게 요게 이제 fx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뭐 거의 많이 끝났어요. 얘가 이제 x세제곱 요렇게 시작하는 3차 함수였으니까 우리 f'x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3x제곱 요렇게 시작하는 함수여야 되지. 그런데 f'x가 지금 마이너스 p와 p에서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f'x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인데 x-p, x 플러스 p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3x제곱 마이너스 3p제곱이 된다 라는 거고, 우리의 fx는 얘를 다시 적분해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p제곱 x 더하기 1. 더하기 1은 아까 처음에 f0은 1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fx를 이렇게 문자를 두 개를 두는 것보다 우리가 그동안 구한 조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p라는 문자 하나만 모르는 상태가 된 거지. 이제 이 상태에서 요 마지막 조건 gx를 0부터 p까지 적분하면 20이다. 요거를 이용을 해줘야겠지. 그러면 지금 어쨌든 x가 0보다 클 때의 gx가 필요한 거니까 요것만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gx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의 gx는 fx 플러스 p 마이너스 fp가 되는 건데, fx 플러스 p는 여기 x자리에 x 플러스 p를 넣으면 되지. x 플러스 p의 세제곱 마이너스 3p제곱 x 플러스 p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fp를 빼. 그러니까 마이너스 p 세제곱 더하기 3p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x 세제곱 더하기 3p x제곱 더하기 3p제곱 x 더하기 p의 세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3p제곱 x 마이너스 3p 세제곱 더하기 1 빼기 p 세제곱 더하기 3p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요거 다 없어지고 p 세제곱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도 없어지네. 따라서 우리의 gx는 x가 0보다 클 때 x의 세제곱 더하기 3px제곱이다 라는 거야. 문제에서 인테그랄 0부터 p까지 g dx 요걸 해야 되는데, 이거 적분해봐. 4분의 1 x의 4제곱 더하기 p x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요거에 이제 0부터 p까지 대입을 해주면 4분의 5 p 4제곱이 된단 말이야. 요게 20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p의 4제곱은 16이다 가 되기 때문에 p는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p가 2다라는 얘기는 이 부분이 이제 12가 된다라는 얘기고, F5를 물어봤으니까 F5는 125 마이너스 60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66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21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1보다 큰 부실수 AK에 대하여 y는 K가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와 만나는 점을 AB, 그 다음에 x는 K가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와 만나는 점을 각각 CD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점의 좌표를 다 구할 수가 있는데, 일단 A점 같은 경우는 요 로그 함수의 y값이 K가 돼야 되니까 x값은 1이 되고요. y값은 K가 되겠네. 그 다음 요 B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B점은 지수 함수의 y값이 K가 돼야 되니까 x-K라는 게 로그 A의 K다 라는 얘기가 되고, 따라서 x는 뭐가 되는 거야? 로그 A의 K 더하기 K 이렇게 되겠네. y값은 K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C랑 D 찾아볼 건데, 일단 D부터 해보자. D는 요 지수함수의 X가 K일 때, 그러니까 K일 때 여기다 K 넣으면 Y값은 그냥 1이 되네. 자, 그 다음 C의 좌표 찾아볼게요. C의 좌표는 요 로그 함수의 X에 K를 넣으면 되니까 여기는 K, 2배의 로그 A의 K 더하기 K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일단 AB의 길이 곱하기 CD의 길이가 85야. 그럼 AB의 길이는 로그 A의 K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네. AB의 길이 곱하기 CD의 길이는 C의 Y좌표에서 D의 Y좌표를 빼면 돼. 그러니까 2배의 로그 A의 K 더하기 K 마이너스 1. 그래서 요게 85다라는 얘기야. 다음 두 번째, CAD의 넓이를 줬는데, CAD의 넓이는 우리가 요쪽을 밑변으로 보면 요쪽이 높이가 되잖아. 그래서 일단 2분의 1 곱하기 높이부터 쓸게. 높이 같은 경우는 이 점에, 내가 지금 찍은 점의 x좌표가 k니까 k-1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 밑변, 그러니까 CD 길이는 아까랑 똑같잖아. 2배의 로그 AK 더하기 k-1. 그래서 요게
35다라는 얘기는 2배를 하면 70하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이거 두 개의 식이 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여기 지금 로그 a의 k, 그 다음에 여기 k-1이 있어. 그래서 요 하나를 덩어리로 봐서 얘를 지금 앞에도 분배하고 뒤에도 분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로그 a의 k 곱하기 2배의 로그 a의 k 더하기 k-1. 요거는 15가 돼야지만 요 85가 딱 맞겠지. 방금 구한 두 개의 식을 이렇게 나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슨 식을 얻게 되죠? 로그 a의 k분의 k-1이 요거 두 개는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15분의 70이다. 다시 말해서 3분의 14다 라는 얘기가 되니까 로그 a의 k라는 것은 이제 14분의 3의 k-1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요 마지막에 구한 거를 이제 여기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k-1 그 다음에 2배의 로그 ak는 요거에 2배 하면 되니까 7분의 3의 k-1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k-1은 또 있었지. 그래서 요게 70이래. 그러니까 7분의 10에 k-1의 제곱이 70이다 라는 얘기가 되니까 k-1의 제곱은 49다. 그러니까 k가 8이다 라는 걸 얻을 수가 있는 거야. k가 8이다. 자, 그럼 k가 8인 상황에서 이제 여기다 넣어보죠. k가 8. 그러면 로그 a의 8는 14분의 3 곱하기 7 이렇게 되니까 2분의 3이 되지. 그럼 a의 2분의 3제곱이 8이다 라는 얘기가 되니까 a는 8의 3분의 2제곱을 하면 되고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k는 8, a는 4. 그래서 a 더하기 k는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2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에 대해서 이제 fx에서 t만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취해. 그거를 gx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gx에 대한 이러한 k 지점에서 이러한 복잡한 식의 극한을 생각을 하는데 그 극한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이 몇 개 안 되나 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실수 k의 개수를 ht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 ht가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극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그 전에 fx라는 것은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니까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x축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x축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fx를 t만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취하지. 그러니까 fx를 t만큼 빼서 절대값을 취하는 건 그냥 x축을 t만큼 올려서 절대값을 취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 그러니까 실수 t가 크면 얘가 되게 많이 올라가는 거고 실수 t가 작으면 얘가 되게 많이 내려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x축을 t만큼 올렸을 때 뭐 적당히 이런 상태다라고 해보면 우리의 gx는 이거의 절대값을 취해야 되니까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생긴 게 바로 우리의 gx가 되겠죠. 그럼 gx가 이렇게 생겼을 때 과연 요 복잡한 식의 그 극한값이 존재하는 이러한 위치들은 몇 개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리미트 이 극한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k에서의 좌극한과 k에서의 우극한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x가 k의 왼쪽에서 올 때, k의 왼쪽에서 올 때는 이 x라는 것 자체가 k보다 작다라는 얘기니까 이 절대값 안에가 음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고 위에는 그냥 gx 마이너스 gk라고 적으면 마이너스를 꺼내. 그럼 리미트 x가 k의 왼쪽에서 올 때 x 마이너스 k분의 gx 마이너스 gk 이렇게 적을 수가 있지. 그럼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가 일단 앞에 있고 x는 k에서 g의 좌미계라고 볼 수가 있죠. 좌미분계수를 줄여서 쓴 거야.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k의 오른쪽에서 올 때는 요 처음에 주어진 극한은 그냥 x-k분의 gx-gk가 되니까 얘는 이제 다시 써보면 그냥 x는 k에서 g의, 그러니까 함수 g의 우미계라고 볼 수가 있지. 우미분 계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미계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랑 그 다음에 그냥 우미계 값이랑 똑같을 때 그때 바로 요렇게 내가 방금 동그라미 친 복잡한 식의 극한이 존재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gx가 대부분의 위치에서는 뭐 이렇게 기울기를 가지지, 그러니까 미분이 되지. 대부분의 위치에서는 미분이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k가, 그러니까 x는 k가 첨점이 아닐 때를 보자. 그러니까 미분이 되는 위치라는 거야. gx가 미분이 되는 위치에서는 이제 뭐 k가 이런 데 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k에서의 우미계는 이제 요 기울기가 되고 k에서의 좌미계는 요 기울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k에서의 우미계를 뭐 m이라고 해보자. 위쪽 부분, 요 내가 방금 진하게 칠한 부분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해봐. 근데 첨점이 아니기 때문에 좌미계도 그냥 m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극한이 존재를 하려면 k에서의 좌미계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m과 우미계 m, 요거 두 개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m이 0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첨점이 아닐 때는 기울기가 0인 지점에서 우리의 이 복잡한 식의 극한이 존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k값이 여기 있거나 k값이 여기 있거나 k값이 여기 있으면 기울기 0, 기울기 0, 기울기 0이잖아. 이렇게 세 개의 위치에서는 이 극한이 존재를 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로 k가 첨점이면 어떻게 되겠니? 첨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가 이런 데 있을 때 보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저 k가 저기 있을 때 우미계는 이제 이쪽 기울기가 되겠지. 이쪽 기울기. 그치? 그래서 뭐 요 기울기를 일단 편의상 m1이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요 k의 좌미계는 요 기울기가 될 거야. 요 기울기. 요 기울기. 근데 쟤는 요 밑에 있는 선을 접어 올린 거잖아.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거 접어 올리기 전에는 당연히 미분이 됐을 테니까 요 밑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도 m1일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요렇게 위로 접어 올리면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m1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의 요 gx 관점에서 봐. gx 관점에서 여기 k라는 위치에서 보면은 k라는 위치에서의 우미계는 m1이야. m1. 그 다음에 k라는 위치에서 좌미계는 마이너스 m1이잖아. 마이너스 m1. 근데 여기에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거 두 개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지. 요거는 그냥 무조건 성립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첨점이 아닐 때는 기울기가 0인 지점에서 이러한 극한이 존재를 하는 거고 첨점일 때는 그냥 이러한 극한이 무조건 존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우리의 gx가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하면은 이러한 극한이 존재하는 그런 k값들은 몇 개가 있냐 라고 했을 때 k값으로 가능한 위치들은 여기 하나, 빨강 형광으로 해볼게요.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여기 네 개, 여기 다섯 개, 여기 여섯 개, 여기 일곱 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은 모든 첨점인 위치 플러스 기울기가 0이 되는 위치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만 생각을 하면은 이런 k가 몇 개 있는지 그것만 세주면 그게 ht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상황,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거야.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fx가 이렇게 생겼잖아.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제 x축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 그냥 적당히 그려보자. 이런 상황에서 ht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ht. 지금까지 설명한 것만 잘 기억을 하면은 ht를 금방 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요 fx를 t만큼 내린다라는 것은 x축을 t만큼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t가 되게 작으면 x축이 엄청 내려가 있는 거고 t가 되게 크면 x축이 되게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럼 t가 되게 작을 때는 일단 뭐 이렇게 fx가 붕 떠 있을 거 아니야. 요게 이제 t가 되게 작을 때야. t가 되게 작을 때는 fx가 붕 떠 있기 때문에 t 값이 되게 작을 때는 이러한 분수꼴의 극한이 존재하는 위치들은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기울기가 0이 되는 세 군데 지점밖에 없어. 그러니까 t 값이 되게 작을 때 ht 값은 그냥 쭉 3인 거야. 쭉 3이 되다가 이 x축을 t 값이 점점 커지면 x축이 올라오지. 올라와서 이 부분을 살짝 넘어가면은 우리의 gx는 일단 어떻게 생겼어? gx는 요렇게, 그 다음 여기서 살짝 올라가고 요렇게 생긴 게 gx잖아. 그러면 아까 그 복잡한 극한이 존재하는 위치들은 일단 여기 하나, 둘, 그 다음에 프라임 0대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군데 해서 총 5군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극한이 총 5군데에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t값이 이제 조금 커진 상황에서는 ht의 값은 5로 갑자기 튀어서 쭉 진행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다 t값이 더 커졌어. t값이 이제 여기보다도 더 올라갔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우리의 그 gx는 요렇게 되는 게 gx잖아. 그러면 요때는 ht 값이 얼마가 되겠니? 요때는 이제 극한이 존재하는 위치가 모든 첨점 하나 둘 셋 넷 그다음 프라임 0 되는 값 하나 둘 셋 총 7개가 되잖아. 그러니까 t 값이 좀 더 이제 커진 상황에서는 이제 7 갑자기 이제 ht 값이 7로 튀어서 쭉 진행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다가 t 값이 더 커졌어. 그럼 x축은 더 올라갔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요 경계를 이제 넘어갔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우리의 gx는 요렇게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요게 gx잖아. 그럼 요때는 아까 얘기했던 극한이 존재하는 위치들은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여기 다섯 이렇게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때부터는 또 다시 ht 값이 갑자기 5로 떨어져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지. 요게 이제 x축이 더 올라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의 ht는 이렇게 불연속인 위치가 한 곳, 두 곳, 세 곳 이렇게 최소 세 곳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딱 두 군데서만 ht가 불연속이었으면 좋겠는 거야. 딱 두 군데서만 불연속이었으면 좋겠다. 아, 그럼 우리의 사차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야 되냐라고 할 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개형이 이렇게 완전히 대칭인 개형이던가 아니면 이제 순간적으로 프라임 값이 0이 됐다가 이렇게 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후보에 있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후보에 있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한번 각자 판단을 해보세요. 요거는 두 지점에서 불연속은 돼. 그런데 문제는 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말이 안 되고 결국은 이렇게 우리의 fx가 좌우가 대칭인 개형을 가져야지만 문제의 조건을 완전하게 만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제 우리의 x축은 또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 x축은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데 이제 t가 되게 작을 때는 이걸 되게 내려, t가 되게 클 때는 이걸 되게 올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ht를 간단하게만 그려볼게. ht. 그러면 일단 x축이 되게 내려가 있을 때가 t가 되게 작을 텐데 그때는 ht 값이 3일 거야. 그러다가 요거보다 살짝 올라가면은 맨 밑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요 경계를 살짝 넘어가면 우리의 gx가 이제 요렇게 생기니까 ht 값은 극한이 존재하는 위치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7이 되면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t 값이 점점 커지면서 계속 개형은 똑같지. gx의 개형은 똑같고 이제 요 부분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의 gx는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는 이렇게 생기니까 바로 극한이 존재하는 위치가 첨점 2개, 그다음 프라임 값 0 되는 곳 3개 해가지고 이제 다시 어느 순간부터 ht 값이 5로 떨어져서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그치? ht의 개형이 이렇게 나와준다라는 얘기고 x축은 뭐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불연속이 이렇게 두 지점에서만 나오면서 요 첫 번째 불연속이 되는 데가 마이너스 60, 그 다음 두 번째 불연속이 되는 데가 4다라는 거지. 요 지점이 4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x축이 처음에 이런 데 있었는데 x축을 4만큼 올렸을 때가 바로 x축이 딱 여기에 위치한다라는 거야. 딱 요 상황일 때가 지금 내가 x축을 4만큼 올렸을 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x축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fx-4라는 함수를 보고 있게 되는 거죠. 딱 여기가 이제 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면서 이제 4에서의 우극한이 정확히 5가 된다라는 거. 여기 이제 4에서의 우극한 요렇게 확인을 해보면 되죠. 그러면 이제 F4 더하기 H4를 하면 되는데 먼저 H4부터 해보자. H4라는 게 딱 이제 요렇게 됐을 때 y가 fx-4 요걸 이제 절대값을 취한 개형을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되잖아. 그럼 이게 이제 극한이 존재하는 위치들은 하나, 둘, 첨점 2개랑 그다음 프라임이 0이 되는 값들 하나, 둘, 셋 해서 5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딱 찼다라는 얘기지. 요 HT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H4는 그냥 5가 된다라는 거야. H4는 5. 자, 이제 F4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일단 F4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마이너스 60이라는 조건을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60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X축은 처음엔 여기 있었잖아. 그래서 이걸 4만큼 올린 게 이제 fx-4라는 함수로 생각을 하는 거고, 이 X축을 60만큼 내린 거, 60만큼 내리면 그때는 요때는 이제 우리의 함수가 이제 fx 플러스 60을 생각을 하는 거야. fx 플러스 60을 생각할 때 이렇게 된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x축이 여기에 있을 때는 fx 플러스 60, 그 다음 x축이 딱 여기에 있을 때, x축이 딱 여기에 있을 때는 y는 fx-4를 생각하게 되는 거라서, 지금 요 조건을 잘 쓴다라는 얘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높이가 64가 된다라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 요 높이가 64라는 조건을 잘 주고 싶었던 거지. 자, 그럼 이제 거의 끝났어요. 우리가 이 아직 FE가 4라는 조건을 안 썼는데, FE가 4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2 넣었을 때 Y 값이 0이 된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E가 여기냐, 아니면 여기냐, 아니면 요 마지막 지점이냐, 일단 요거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F'E가 양수다라는 얘기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우리의 E는 딱 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요 점이 2다라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점의 좌표들은 모르는데, 여기서 한번 거리곱을 써볼게요. 거리곱을 안 써도 당연히 풀 수가 있어요. 그냥 문자로 두고 풀면 되는데, 여기 64라는 조건을 잘 이용하는 거를 보여줄 거고, 꼭 제 회원이 아니더라도 거리곱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공개 영상으로도 종합으로 찍어둔 게 있는데 여기 카드로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64라는 거리가 있잖아. 64라는 거리. 이제 64는 이렇게 되는 건데, 저걸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요 지점을 뭐 모르니까 그냥 알파라고 해보자. 그럼 알파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제곱을 해. 그 다음에 여기까지의 거리는 곱하고 여기까지의 거리는 곱하고. 그러니까 저 64라는 길이를 이렇게 근까지의 거리들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게 거리곱이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길이를 L이라고 해보자. 그럼 요건 이제 4차 함수의 비율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대칭 형태의 4차 함수에서는 여기가 루트 2L이 된다라는 거. 비율 관계는 뭐 다른 채널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도 이제 루트 2L이 되겠지. 그럼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64라는 것은 일단 L은 제곱을 해야 돼. L의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요 길이를 곱해야 되잖아. 요 길이는 루트 2 마이너스 1L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곱해줘야 되는데, 저 길이는 루트 2 플러스 L이 되겠지. 루트 2 플러스 1L이 되겠지. 자, 그럼 얘네 다 곱해주면 얘는 그냥 L의 4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L은 2 루트 2다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여기 길이가 바로 2 루트 2가 된다라는 거고, 여기 전체 길이는 4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요 맨 끝에 있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끝났네요. fx-4라는 4차 함수의 식을 바로 세워줄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2에서 접해. 그러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이야. 그 다음 2에서 그냥 만나. x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6에서 그냥 만나. x 플러스 6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문제에서 1이었죠. 자, 그럼 요것만 사용을 하면 끝나는 건데, F4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F4는 여기에다 4 대입하면 어떻게 돼? 6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10이 되는데, 요 마이너스 4까지 넘어오면 더하기 4가 되죠. 그럼 얘는 720 더하기 4가 되니까 724가 되겠네요. 자, F4는 724. 따라서 최종 정답은 729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 2023년 3월 모의고사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 모의고사 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